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 뭔가 칼바람이 꼭 불 것 같은 팀 세 팀을 꼽으라면 뉴욕 매츠, 뉴욕 양키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입니다. 양키스랑 매츠는 누가 나가야 되는지 확실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양키스에서는 캐시먼이 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 감독이라든지 팬들에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마커스 테임스 타격 코치, 이 둘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시즌이 끝나면 양키스와 작별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매치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사장인 샌디 앨더슨의 사임이 시급해 보입니다. 샌디에고는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팀이었고, 이러다 슈퍼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죠. 이번 시즌 연봉 랭킹을 봐도요, 샌디에고는 1억 7,570만 달러로 전체 30개 구단 중에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을 올린 팀들 중에 오늘 시즌이 끝난다면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하는 팀은 총 4팀입니다. 뉴욕 매츠, 필라델피아 필리스, LA 에인절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인데요. LA 에인절스는 오타니가 두 번 다시 못 볼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러고 트라우시 부상이죠. 트라우시 부상이고 랜돈도 부진과 부상을 계속 반복했고요. 뉴욕 매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관둬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일단 샌디에고가 얼마만큼의 돈을 썼고 이 팀이 얼마만큼의 기대치를 받고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2천만 달러 이상 받는 선수들은 총 41명이 있습니다. 30개 팀에 41명이니까 한 팀당 약 1.4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물론 템파베이처럼 2천만 달러가 넘는 선수가 아예 없는 팀도 있고, 다저스처럼 많은 팀도 있고, 샌디에고의 4명이면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형 계약을 맺은 타티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연봉이 170만 달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4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4명은 마차도, 다르비슈, 호스머, 그리고 마이어스인데요. 이 4명 말고도 포머런스라든지 고액 연봉자들이 굉장히 많은 샌디에고예요. 근데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다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연봉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을 운영해 가는가도 지금 샌디에고에게 주어진 큰 과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스넬과 포머런스가 2023년까지, 그리고 호스머가 2025년까지, 다르비슈가 2023년까지, 그리고 마이어스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클럽 옵션인데, 결국 이런 선수들을 내년에도 계속 안고 가야 되고, 내년에 이 선수들의 연봉 지급액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타티스 같은 경우는 170만 달러에서 이제 500만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티스의 연봉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천만 달러 이상 연봉자가 4명이나 되는 샌디에고는 얼마나 많은 2천만 달러 이상 연봉자를 데리고 있는 거냐? 플레이오프 진출팀 기준으로 봤을 때요, 미러키는 2천만 달러 이상 연봉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한 명,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 녀석까지 포함해서 6명,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카디널스는 각 2명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팀들 중에 샌디에고보다 더 많은 2천만 달러 연봉자를 보유한 팀은 6명의 다저스밖에 없는 겁니다. 아메리칸 리그를 살펴봐도요, 와이삭스랑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2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연봉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토론토, 보스턴, 양키스는 각 2명씩 있고요. 휴스턴은 3명이 있습니다. 휴스턴이 3명 중에 이제 벌랜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시즌 운영을 하면서는 2명만 데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 계약들은 다 프렐러의 작품인데요. 2014년부터 팀을 운영하고 있는 프렐러는 2021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구단주인 사이들러 가문과 6년 계약 연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는 지금 프렐러와 2026년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2014년부터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거는 단축 시즌이었던 2020년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 해를 믿어줬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은 없어요. 자, 프렐러가 단장이 된 이후 7년 동안 샌디에고가 거둔 성적은 6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단축 시즌 1번 플레이오프 진출 성공,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 플레이오프 탈락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죠. 그러면 8시즌 동안 프렐러는 단축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확장됐을 때 단 한 번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계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렐러가 임명한 팅글러 감독은 내년이 이제 계약의 마지막 해인데요. 지금 팅글러 감독도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사이들러 가문이 누군가를 해고한다면 프렐러를 해고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프렐러를 해고하게 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2021 시즌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프렐러에게 6년 계약을 제안한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시즌 만에 프렐러를 내보낼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년, 내후년 시즌까지 계속 못한다면, 계속 이런 결과가 펼쳐진다면 202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프렐러와 계약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당장 2021년이 끝나고 프렐러를 내보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팅글러 감독입니다. 팅글러 감독은 내년에 1년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감독은 샌디에고 감독을 정말 오래 했던 브루스 보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했고 그 전까지 샌디에고에서 정말 오랜 시간 감독을 하면서 샌디에고의 그 옛날 팬들, 오리지널 팬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브루스 보치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많은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브루스 보치 감독의 귀환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샌디에고도 다저스처럼 단장이 이제 움직이는 야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브루스 보치 감독이 오게 되면 브루스 보치 감독 목소리가 커지겠죠. 샌디에고 팬들이 브루스 보치 감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샌디에고의 선수단을 장악하는데 팅글러가 실패를 했고 샌디에고의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된다. 그럼 샌디에고에 올 수 있는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냐 해서 브루스 보치란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프렐러 단장 체제 하에서 샌디에고의 성적은요 539승 644패입니다. 5할이 안 되는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시즌과 이번 시즌을 제외하고는 5할 시즌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프렐러 단장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지금 승패차가 플러스 2인데 남은 경기들이 애틀란타,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남아있어서 과연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시즌을 끝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 지금 시즌이에요. 샌디에고의 최근 37경기의 성적은 11승 26패로 메이저리그 팀들 중 최악입니다. 콜로라도나 애리조나,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이런 팀들보다도 최근 37경기 기록만 본다면 샌디에고의 기록이 훨씬 더 나쁩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는 이 37경기 동안 샌디에고는 애리조나라든지 콜로라도라든지 그 각 지구의 하위권 팀들을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기록했다는 게 샌디에고 팬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8월 10일까지 승패차가 플러스 17이었고 첫 두 달 동안은 메이저리그 전체 선두를 달리던 팀이 단 6주 만에 이렇게 망가진 건데요. 단 6주 만에 이렇게 망가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투수진, 불펜진, 선발진 모두 붕괴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타티스랑 마차도의 싸움이 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이라는 샌디에고의 그 지역 신문사에 따르면요. 마차도랑 타티스, 그러니까 타티스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마차도와 타티스의 이런 불화, 이런 불협화음 몇 주 전부터 그런 조짐이 계속 보여왔는데 팅글러 감독은 현재 선수단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해요.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구단 내부의 관계자들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7월, 8월 넘어가면서 일단은 타티스 주니어가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최고의 타자, 천재 타자, 한국에선 도련님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MVP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계속 타티스를 다루면서 타티스 본인이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타티스 본인이 부담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샌디에고는 지구에서 3위 잘하기는 했지만 앞에 항상 다저스랑 샌프란시스코가 있었단 말이에요. 타티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담감, 실망감 혹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고 언론에서 자신을 천재 타자, 리그의 미래를 바꿀 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신은 정작 팀을 지구 1위로 이끌지 못하잖아요. 타티스가 이런 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주위에서 봤을 때 타티스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 압박감은 상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팀 내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조언을 해주거나 한두 마디 해줄 때 조금씩 이렇게 부딪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게 계속 쌓여서 여러분이 이제 보신 타티스와 마차도 간의 이제 말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타티스와 마차도의 말싸움에서 마차도가 한 말이 그런 부분이에요. 항상 모든 게 네 위주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서 야구 경기를 해. 이런 식으로 마차도가 이제 타티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이 그 경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즌 전체 그런 거에서 서로 간에 이제 쌓였던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차도랑 타티스가 나와서 이제 해명 인터뷰도 하고 우리 사이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해명 인터뷰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티스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차도가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고 우리는 굉장히 친한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경기를 이겨야만 한다. 승리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같은 말만을 이제 계속 반복할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명은 해명인데 뭔가 시원하지 않은 해명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샌디에고 유니언 트리뷴에 실린 그런 보도를 조금 더 깊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요.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은 팅글러 감독이 선수단의 장악력을 완전히 잃고 선수단의 신임을 잃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져 오면서 선수 영입에 대해서 팅글러 감독이 전혀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선수 영입은 팅글러 감독조차 모르고 있던 선수 영입이 있었다고 해요. 아담 프레이저의 트레이드 때도 클럽하우스에서는 투수를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투수를 원하고 있었고 프론트 오피스가 투수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제 아담 프레이저가 온 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팅글러 감독이 해임이 되냐 안 되냐, 프렐러가 내년 시즌에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구단을 운영을 하냐, 그리고 새로 오는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김하성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성의 위치는 현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샌디에고에서 그렇게 굳건하지 않죠. 자,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만약에 팅글러를 해임해야 된다면 이번 시즌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라고 주장을 할 거냐, 이게 쟁점인데, 물론 팅글러가 해임이 된다면 팅글러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떤 선수의 영입이 잘못된 건지, 어떤 선수가 지금 팀이랑 잘 조화가 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기자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박병호와 비슷한 상황이 김하성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테리 라이언 단장, 미네소타 그 자체였던 테리 라이언 단장 2기에 박병호 선수를 미네소타로 영입한 거는 테리 라이언 단장이죠. 하지만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테리 라이언 단장은 단장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임시직으로 롭 안토니가 단장이 되고요. 시즌이 끝나자마자 단장이 사드 르빈으로 바뀝니다. 사드 르빈이 현재까지 단장직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 2017년이 되자마자 사드 르빈 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드 르빈 입장에서는 자기가 영입한 선수도 아니고 팀에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를 전력 외라고 생각을 하고 박병호 선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이제 팀을 정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미네소타라는 구단의 조직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박병호 선수는 어느 정도 방치가 되었고 다시 기회를 받지 못했죠. 박병호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적을 내고 못 내고를 떠나서 기회를 얼마나 받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구단 내에서의 일들이 박병호 선수에게 분명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는 그거랑 비슷한 입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내년에 김하성 선수가 받게 될 600만 달러라는 연봉은 굉장히 애매한 금액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기 위해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저는 김하성 선수가 약간은 중위권 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중하위권 팀이라도 출전 기회를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600만 달러가 샌디에고나 다저스 같은 팀한테는 큰 돈이 아니지만 피츠버그, 템파베이, 콜로라도 이런 팀으로 갔을 때는 그 팀들이 조금 두 번, 세 번 생각하게 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다저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가 여의치 않으면 그냥 태울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토론토를 예를 들면요, 이번 시즌 토론토는 툴로에게 여전히 4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고요. 컬비 H가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시즌이 시작한 후에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토론토가 H에게 제안한 금액은 500만 달러입니다. 토론토도 물론 돈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로스 에킨스 입장에서 500만 달러 정도면은 충분히 위험 부담을 질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초에 로하크가 나쁜 태도를 보였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투수로서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로하크와 시즌 초에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데 토론토가 로하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200만 달러였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시즌에 거의 쓰지 않은 선수들, 툴로, 로하크, 그리고 커비 H,
이 3명에게 지불한 금액이 2100만 달러예요. 그러면 토론토도 한 3, 4명에게 500만, 600만 달러씩 2000만 달러 정도는 날릴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토론토보다 씀씀이가 더 큰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600만 달러는 트레이드나 이런 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묻어버릴 수도 있는 돈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물론 내년에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 좋겠지만 크로넨워스, 아담 프레이저, 타티스, 마차도 이 선수들이 내년에도 샌디에고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들이고 장기 계약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내년에 샌디에고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스머 같은 경우는 2천만 달러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거고요. 그런 김하성 선수는 내년에도 정말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이번 시즌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내년 시즌에도 샌디에고가 반등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프렐러가 짐을 싸고 샌디에고에서 해임이 된다. 새로운 단장이 오고 새로운 감독이 온다 그랬을 때 김하성 선수를 전임에 실패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김하성 선수에게 더 기회를 안 주겠죠. 이런 부분이 저는 현재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팅글러가 해임되거나 프렐러에게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에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김하성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트레이드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홈런이 고무적인 이유는 레그킥을 버리고 타격 자세를 간결하게 해도 중앙으로 넘길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보유한 타자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더 고무적인 홈런입니다. 앞으로 김하성 선수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지속적인 출장 기회를 보장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출장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 조금 더 일찍 구단 내에 변화가 생기기 전에 조금 더 일찍 트레이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하성 선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프렐러 단장이나 팅글러 감독이나 김하성 선수에게 마지막 선물로 구단 내부에 뭔가 변화가 있고 구단에서 칼바람이 불기 전에 김하성 선수를 출전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중하위권 팀으로 트레이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최근에 이제 샌디에고의 팀 분위기라든지 샌디에고는 시즌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 팀을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 그리고 김하성 선수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